자, 여러분 여름방학 특강 문자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 이번에 어떤 특강 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이런 특강은 좀 피하세요 하는 거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드디어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고 어떤 계획들을 좀 채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방학 특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되기 전부터 학원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특강들을 준비를 합니다. 학원에선 당연히 원생들이 이 학기 중에 수행해야 될 것들 이외에 방학 때 좀 집중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좋은 취지로 특강들을 개설을 하는데요. 어머님들의 입장에서는 특강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들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게 좋은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여름방학에 별로 추천하지 않는 종류의 방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법 특강인데요. 어머님들 문법 특강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다양한 특강들이 있을 거예요. 파닉스 특강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글쓰기, 라이팅 특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법 특강, 당연히 그래머 특강은 어느 학원에서나 많이 준비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파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처음 시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 특강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파닉스를 해왔는데 해왔던 친구들 중에서 정리가 잘 안 된다거나 자꾸 헷갈린다거나 이런 친구들 여름방학 맞이해서 4주 동안 딱 파닉스 특강 끝내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겨울방학으로 가져갔을 때는 이 주차가 좀 길어지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듣기 좋은 특강은 사실 파닉스 특강 같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거를 초보자들이 맨 처음부터 시작할 때 파닉스 특강으로 시작하면요. 파닉스를 완전하게 충분하게 연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차례 했는데 잘 되지 않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한 권으로 끝내는 뭐 파닉스 책 같은 거 또는 학원에서 프린트물로 하는 그런 특강들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글쓰기, 라이팅 특강이라든지 뭐 리스닝 이런 특강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취약되는 어떤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영어에는 4가지 영역이 있죠. 그래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4가지 영역 중에서 자신이 조금 부족한 영역들,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있어서 리스닝만 여름방학에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보겠다. 또는 이제 뭐 라이팅을 한번 경험해 보겠다. 이런 식의 특강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4주짜리가 그렇게 뭐 빡빡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미 취약 부분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4주 동안 연습한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피하셨으면 좋겠는 특강이 제가 바로 문법 특강입니다. 문법 특강은요, 이유가 있어요. 문법은 사실 너무너무 방대하거든요. 방대해서 우리가 초등 시기에 배워야 되는 문법들은 사실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문법들이 중등에 가서 발휘를 할 때는 훨씬 더 폭넓은 양의 문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등 시기에 문법 특강을 듣는다고 해서 어떤 문법이 완성이 되거나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방학의 짧은 문법 특강은요,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커리큘럼으로 그 문법 특강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애가 너무 문법이 취약하다라고 하면 저는 겨울방학 때 들으시기를 오히려 추천을 드려요. 겨울방학 때는 한 8주 정도의 코스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투부정사만, 동명사만 또는 뭐 관계대명사만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는 문법들을 한 6개 정도 많이 뽑으시더라고요. 대형 학원에서는 6개 정도의 토픽을 뽑아서 그것을 훈련하고 뭐 2주 정도는 연습을 더 프랙티스를 더 해서 8주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그런 문법 특강들은 그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닉스처럼 이미 연습을 한 친구들이 듣기를 원해요. 하지만 여름방학 동안에 4주 동안에 어떤 문법 특강을 한다. 이거는 오히려 아이한테 과하거나 불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특강을 선택하실 때요. 특히 여름방학에는요. 문법 특강은 피해 주시고 겨울방학 때 문법 특강을 한번 들어보시는 건 괜찮지만 사실 문법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끝낸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이미 배운 친구들이 복습 차원에서 그리고
중학교를 앞두고 직전에 한번 반복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름방학 때는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파닉스 좀 부족한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초등 저학년 친구들 중에서 2학기 때는 그래도 좀 읽어야 됩니다 라는 친구들, 그래서 이미 파닉스가 좀 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 여름방학에 파닉스 특강 같은 거 사주로 해서 조금 더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여름방학에는 길어봐야 4주예요. 그리고 비 오고 그 다음에 놀러 가고 휴가 가고 막 이런 것들 빼고 나면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등 시기에는 이 시기에 반드시 독서, 영어 독서를 좀 추천을 드리니까요. 영어책 목록을 쭉 골라 놓으셔가지고요. 도서관에서 좀 빌려서 계획적으로 표 하나를 정해서 거기다가 목록을 써 놓으시고, 그리고 읽었나 안 읽었나 체크를 쭉 해가는 다독을 해보는 그런 시기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여러 가지 교재들이나 여름방학 때 보실 수 있는 교재들, 원서 목록들 이런 것들 또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니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